챕터 6 Salt and Wate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염이 가지는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물과 소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몸은 약 70%의 물을 포함하고 있고 뇌는 약 80%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 성인의 인체는 약 250g의 소금을 가지고 있고 아기에게는 140g의 소금이 존재한다. 물과 소금은 호르몬, 신경, 면역체계의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해독, 영양소의 운반에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대사 물질이죠. 물과 소금입니다. 물과 소금은 신진대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해독과 영양소의 운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신경계와 소금, 신경계는 전기를 통해 온몸에 자극을 전달한다. 이것의 분명한 예는 팔꿈치 뼈를 칠 때 손을 관통하는 자극을 느낄 때이다. 총을 쏘는 듯한 자극이 손으로 가는 경로를 따라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다. 이 자극들은 나트륨 이온으로 매개된다. 나트륨은 몸 전체에 걸쳐 전하를 조절합니다.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있을 것이다. 뇌는 나트륨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사실 비정상적인 나트륨 수준의 한 정상은 발작 장애의 시작일 수 있다. 나트륨의 체내 농도에 따라서 우리 인체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저는 나트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나트륨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는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작 장애는 오늘날 점점 흔해지고 있다. 비록 발작 방지 약물이 발작 장애의 빈도와 심각성을 조절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 뇌는 신경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나트륨과 물에 의존한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도 신경 전달에 관여한다. 이러한 물질들을 적당량 섭취하지 않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경 전달을 관여하는 것은 전하의 이동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미네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신진대사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고 적절한 신경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발작 같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일전에 미네랄의 부족이 정신 건강을 해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정신병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트륨은 소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된 소금은 적정량의 나트륨과 염화물을 공급하지만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매우 부족하다. 천연염에는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존재를 하죠. 사실 정제된 소금의 사용은 인체의 미네랄 결핍을 야기시키고 악화시킬 것이다. 미네랄 불균형은 발작 장애를 포함한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것이다. 나는 발작 장애를 가진 많은 환자들이 정제된 소금을 제거하고 천연염을 첨가함으로써 그들의 상태를 상당히 개선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이분들의 클리닉 센터에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일단 인체의 염분 농도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소금을 먹는지 확인을 하고 정제된 소금은 제거를 하고 천연염을 쓰게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출발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탈수증, 오늘날의 흔한 문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 조절은 최적의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물은 영양분을 뇌에 전달하고 뇌가 독성 화학 물질을 씻어내도록 한다. 탈수는 오늘날 매우 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충분한 양의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몸에서 물을 고갈시키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도 마신다. 첫 번째, 카페인이든 커피, 카페인이든 차, 카페인이든 소다, 설탕이 많이 든 주스. 요즘 우리는 이 수분 보충을 이렇게 청량음료, 콜라나 주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수를 마셔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늘 마심으로 해서 오히려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하다 보면 세포의 탈수를 촉진시켜서 탈수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인체에 물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 손실을 촉진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카페인이나 설탕이 체내 수분 손실을 오히려 일으킨다. 만성적인 탈수 현상은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단지 물과 소금의 결핍을 교정함으로써 신체의 많은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다. 사실 이렇게 물과 소금만 잘 먹어줘도 수분이 적절하게 세포로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생수에 타서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까지 마셔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의 신진대사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과 물의 관계. 물은 우리 몸의 주요 영양소이다. 물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조직으로 영양분을 운반한다. Your body's many cries for water의 저자 바트만 갤리지 박사는 세포 내의 바다와 세포 외의 바다 라고 이름 붙여진 신체의 두 바다에 대해 글었었다. 세포 내의 바다라는 것은 세포 내액을 이야기를 하고 세포 외의 바다라는 것은 세포 외의 액을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는 물에 대한 바이블, 즉 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물을 위한 당신 몸의 많은 울음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몸은 물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대사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물과 소금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포 외 바다는 세포 외액은 백혈구, 적혈구,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한다. 세포 내 바다는 세포의 내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 두 바다는 끊임없이 흐른다. 혈관이 있고 세포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혈관을 따라서 백혈구, 적혈구, 비타민, 미네랄 등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요 안에 있는 요 액은 세포 내액이 되는 것이고, 세포 밖에 있는 요 부분은 세포 외액이 됩니다. 이 세포 내액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체의 세포가 폐기물을 생성하면 이 폐기물은 신장에 의해 배출될 세포 밖의 액체로 방출됩니다. 이 세포 내액에서 발생된 불순물, 폐기물들은 이렇게 던져주죠. 혈액 속으로. 세포 외액으로 보내면 이 세포 외액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은 신장으로 가게 되고 신장에서 버리게 되는 거죠. 정화 과정을 신장에서 거치게 됩니다. 물이나 소금이 부족하면 이 과정을 막아 세포의 쇠퇴와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으로 수분이 잘 공급되고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버릴 것은 잘 이동을 해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소금물이 하는 거죠. 소금이 탈수를 교정한다.
소금은 두 바다에 영양을 공급하는 물질이다. 소금 자체로서 미네랄이라는 영양분이 있지만 방금처럼 수분이 세포 내와 외를 이동하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세포 외 바다에 주로 집중되는 반면 칼륨은 세포 내 바다에 집중된다. 세포 내에게는 칼륨이 많고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이 많죠. 칼륨은 물을 지탱하기 위해 세포 내부에 필요하다. 마그네슘과 칼슘과 같은 미네랄은 두 바다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신체가 소금의 결핍을 감지한다면 신장은 몸에 소금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장기화된 소금 결핍은 결국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상황이 악화될 때 나트륨 결핍은 독성 세포와 세포의 이른 죽음, early cell death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와 알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식과는 반대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우리 신장은 굉장히 지치죠. RAAS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지치게 되고 노폐물의 처리가 미흡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니까 혈액에 당이 많아지고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증상이 생기는 거죠. 정제된 소금의 장기 섭취는 만성질환의 시작뿐만 아니라 세포 문제를 초래한다. 칼륨과 다른 미네랄이 부족한 정제염은 세포 내 바다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세포 밖의 바다에서 정제된 나트륨의 삼투압은 세포 내부에서 수분을 끌어내어 세포를 탈수 상태로 만든다. 물을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포는 미네랄을 필요로 한다. 세포가 더 탈수되면 폐기물이 세포에 축적되어 인체의 산성화를 일으킨다. 결국 세포의 죽음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의 의학적 결과는 암, 자가면역질환,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노화가 가속화된다. 어떻게 고칠 거냐?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을 사용하고 적절한 물 섭취를 하면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박사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소금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다. 건강한 소금과 적절한 소금 섭취,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 수분의 섭취가 필요하다. 나는 소금과 물이 건강에 좋은 치료 계획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 부분은 반복되지만 소금과 물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탈수 및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면역체계, 호르몬 시스템, 신경계, 심혈관 시스템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기능은 최적의 기능을 위해 적절한 물과 소금 섭취에 의존한다. 소금과 물의 기능은 너무나 중요하죠.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을 함유한 천연염은 인체의 완벽한 소금 공급원이다. 그것은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의 적절한 균형을 제공한다. 나의 임상 경험은 정제염은 몸의 건강에 좋은 물질이 아니며 계속 사용될 경우 만성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만성질환은 종종 불안, 브레인 포그, 두통, 발작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브레인 포그라는 것은 이게 안개라는 뜻이죠. 뇌에 안개가 낀 것, 흐리멍텅한 상태, 정확한 판단이나 결정이 안 되는 뭔가 흐리멍텅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연염과 물을 적절히 섭취해야만 이 질환들을 되돌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이 내 진료와 치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약을 쓰기보다는 먼저 소금과 물을
기본적으로 써야지만 신진대사를 바로잡고 뭔가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1살의 리사는 10년 동안 심한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나는 한 달에 적어도 3번의 편두통을 앓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신을 쇠약하게 합니다. 나는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편두통 후 이틀 동안 머리가 아픕니다. 나는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리사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많은 탈수 증세를 보였다. 그녀의 피부는 탈수된 증상을 보여주었고 손톱에 잔주름이 있었고 혀는 매우 건조하고 바삭바삭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리사는 결코 음식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건강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는 일부러 소금을 피했습니다. 나는 소금 함량이 적은 음식을 구입했고 심지어 솔트 쉐이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우리가 테이블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소금을 넣어 놓는 병이 있죠. 이게 솔트 쉐이크라고 합니다. 리사의 나트륨 수치는 낮았다. 나는 리사에게 물 섭취량을 하루에 2리터로 늘리고 하루에 천일염 2분의 1티스푼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물의 섭취량을 늘리면서 반드시 소금을 섭취하게 하고 소금량도 늘려야 됩니다. 7일 안에 그녀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차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통이 금방 사라졌어요. 물과 소금이 내 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말했다. 리사의 이야기는 내 진료와 치료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물질은 물과 소금이다. 물과 소금이 부족할 때는 최적의 기능을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번 챕터 7에서는 이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챕터 7은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챕터 6을 마치고 이제 챕터 8로 넘어갈 겁니다. 이 책의 끝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병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병명은 암인데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요양병원에 식사할 때 그 음식은 싱겁지 않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싱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염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염식을 했을 때 이 신장에 상당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소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면 바로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혈액에 혈당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혈액에 혈당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혈당은 당뇨병, 고혈압을 일으키게 되고 신진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최종 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사회가 권하는 저염식의 섭생은 이러한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를 하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또 이런 거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여기에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갔는데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저는 이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쉽게 사람들이 두드리고,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병을 더 키우고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지옥이죠. 우리가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일까요?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병을 악화시키는 것, 내 가족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지, 병원만 믿고 그렇게 있다가는, 나는 내가 몰라서 가는 거는 괜찮지만 내 가족이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옥으로 가는 문을 두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부디 지옥으로 가는 문을 두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